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11월 세 번째 주, 세 번째 주가 끝났습니다. 세 번째 주 끝나면 바로 다가오는 전시황. 오늘도 어김없이 토요일 날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 Hello everyone으로, 이번 주는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여러분들 계좌도 그렇고, 여러분들 마음도 그렇고, The Hello everyone입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이런 험악한 한 주, 험악한 시장 쪽에서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래도 계좌보다는 건강이 먼저입니다.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이번 주 아주 뼈묻히게, 뼈에 사무치게 많이 느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번 주 일정들을 거의 다 빼고 혼자 또 외롭게 병원을 오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의 삶과 이 주식을 바라보는 입장과 그리고 또 나에 대해서 얼마큼 이렇게 혹사를 시켰는지 이런 모든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그런데 뭐 제 치료는 받으러 다니면서 좀 계속 또 어질어질하긴 하지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시장 보고 있으면 더 아파요. 못 보겠어요, 더. 이런 상황 쪽에서 그래도 이런 이 시장 그대로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다 이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 편하지 않은 솔직히 그래도 솔직히 그랬거든요. 그냥 병원 왔다 갔다 하고 그 진료 받으면서 그래도 그냥 매매 슬슬 하게 되면 그냥 좀 좋지 않을까 싶었던지 이제 아닌 밤에 홍두깨처럼 그냥 주르륵 빠져버리는데 이거 어떻게 대처하냐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또 최악의 한 주가 아니셨을까라는 쪽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그래도 절대 아프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좌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게 내 몸과 마음에 상처를 줘서 그거 가지고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지 않으시길 빌고 어차피 시장 안정되고 조금 낮은다. 그럼 복구됩니다. 근데 복구가 이제 하는 방법은 좀 다르죠. 방법은 물론 얼만큼 또 주도 섹터에 잘 갖다 붙어서 그만큼의 성과를 내느냐가 좀 중요할 텐데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저도 이제 다시 조금 좀 회복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많으신 분들이 얘기하는 이제 주도주에 가깝게 계좌를 또 많이 바꿔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K 증시에서 살아남는 조건이라고 생각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또 한번 다음 주가 숙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무튼 너무 아파하지 마십시오. 아파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일단 화이팅을 또 외쳐보면서 일단 잠깐 또 시장 관련된 얘기들 한번 또 이것저것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보다 보니까 주봉 보고 있으면요 진짜 험했어요. 이번 한 주만 보면은 거의 뭐 무슨 전쟁 난 것도 아닌데 거기다가 트럼프의 우려감 아직 얘기 나온 거 딱 하나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얘기 나왔던 것들 뭐 그렇다고 뭐 공식적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로이터에서 나온 얘기 지금 IRA 폐지할 거고 거기다가 또 AMPC까지 세액공제까지 없앨 거다라고 하는 그 인수위에서 나온 얘기를 가지고 그대로 나오다 보니까 그게 또 한쪽으로는 2차전지 와르르 또 타격을 입혀가는 모습들 근데 반대로는 올해 삼성전자는 또 쫙 하고 급반등하는 모습들 이런 여러 가지 역시 뭐 하나 이제 제대로 이렇게 갖춰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만들어서 요래요래해서 이렇게 가는 없습니다. 한국 시장 그냥 이리저리 잔뜩 막 난리 부르스 치다가 아니 삼성전자가 무슨 7% 올랐는데 지수가 마이너스 난다고요? 이건 뭔 어디 개벽다기 같은 시장이 다 있습니까? 그렇게 너무 속상하다 보니까 어디 말도 못하고 제 계좌 이번 주에 깨진 거 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집에 가서도 이거 어떻게 복구 하나 가지고 잠도 못 주무시고 이러셨을 텐데 아이고 하지만 저는 최대 마이너스 70% 거의 80% 가까이 되는 계좌도 복구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냥 수선 복구 뭐 이렇게 데이터 복구 전문가처럼 계좌 복구 전문가입니다. 그냥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그래도 일을 악물고 하면은 됩니다. 되긴 되는데 아무튼 시장만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그나마 좀 많이 손해보는 것도 담은 10%라도 끌어올릴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는 흐름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올 것 같아요. 조금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시장은 뭐
지난번에도 2400선 초반까지 왔을 때도 아직은 다 안 빠진, 그러니까 여진이 좀 남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역시나 좀 보수적으로 봤는데, 오늘 삼성전자의 변화와 흐름들 가지고 이게 좀 앞으로의 의미하는 바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거의 일단 해줘도 너무했으니까 변화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게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변화와 함께 흐름들을 이제 체크를 해야 될 텐데, 일단 한번 볼까요? 네. 이건 또 뭡니까? 그렇게 많이 빼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57,000원대 부근에서 그냥 다이렉트로 쭉 빠져서 5만원이 깨졌던 이런 상황들이고, 거래는 급증하고 거기서 급반등이 나왔죠. 그러면서 오늘 나왔던 얘기들은, 장 끝나고, 그러니까 그 시간외로 끝나기 한 10분 전, 20분 전? 예, 그쯤에서부터 나왔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그래서 삼성전자 10조 자사주 매입. 네, 이 얘기가 떡 나오면서, 시장에서 또 여러 가지 얘기하는 바가 있었겠지만, 제가 보는 바로 생각하게 되면, 그래도 좀 살았다, 시장도 좀 돌고 삼성전자도 돌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게 안도의 한숨도 살짝 있는 반면에, 조금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예. 왜 그랬는지는 아실 겁니다. 아니, 그러면 오늘 저렇게 급반등할 때 보면은 저걸 아는 사람만 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딱 볼까요? 벌써 정보는 샜고, 외국인들 갑자기 계속 팔다가 오늘 같은 날 바로 급매수로 바꿨다고요. 그러다 기관들 오늘 같은 경우 쭉 보니까 저 사모펀드 이틀 전부터 이렇게 쫙 사기 시작했고, 이런 걸 보게 되면, 네, 정보는 샜구나, 이게 한국 증시의 또 하나의 변화구나 생각하게 되면 상당히 씁쓸합니다. 예, 좀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얘기는 나왔고, 근데 몇 가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자사주 매입, 제가 삼성전자를 보면서 이렇게 주가가 하락할 때는 삼성전자 그래도 최소한의 도의는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자사주 매입 얘기를 좀 많이 드렸습니다. 이 방송 저 방송 말씀드리면서, 예, 그때 드렸던 얘기가,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내가 우리 회사 주가가 싸다는 거를 좀 인정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반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좀 늦게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일단 왜 지금 나왔느냐라고 보게 되면, 첫 번째가 잘못하게 되면 담보대출 받으신 것들, 예, 어머님, 네, 그리고 또 어머님이 아니죠, 예, 홍나희 여사님,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제드래곤 형, 예,부터 이렇게 쭉, 예, 담보대출 받은 게 잘못하게 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대출 받은 거, 거기 담보 평가가 더 낮아지다 보니까 담보를 더 추가로 하든가, 아니면 그거를 추가 현금을 내든가, 그러면은 오히려 또 배당을 더 늘리든가 이래야 되는데, 꼭 그렇다고 배당을 확 늘릴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꺼낸 카드가 자사주가 아니었겠느냐. 그러니까 주주를 위한 거라고는 하겠지만은 막상 그들의 대주주의 필요성도 살짝 있었다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럴 때 나왔다는 거 다행입니다. 두 번째, 왜 지금이냐라고 봤을 때는, 솔직히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요, 주가가 이렇게 빠지다가 일단 딱 멈춥니다. 멈췄다가 살짝 반등이 나오죠. 반등이 나오는데 그때 자사주 매입과 거기다가 외국인들의 매도가 같이 이렇게 딱 맞물립니다.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 기간 동안은 외국인들은 항상 지금까지 삼성전자 과거에 그랬어요. 매수하면서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했습니다. 그럼 그게 끝나고 어느 정도 절출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 가지고 어느 정도 또 처리되고, 그 다음에 사이클 돌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 기간들이 약간 업황이 안 좋을 때 많이 했었어요, 삼성전자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매물 완충 작용을 하고 받고 있다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해서 외국인들이 쭉 움직이게 되면, 그때 이제 소각해서 약간 좀 타이트하게 놓고 주가가 이제 레버리지 효과를 딱 움직이는 거죠. 그런 때를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진짜 자사주 매입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10년이 뭐야, 한 15년? 되게 오랜만에 하는 모습들인데, 일단 지금 외국인들이 그동안 팔 만큼 팔았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지금 한번 5만원대 초반까지 내려왔다 그러면 계속 판 것들, 이렇게 지금 파는 것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손절도 많겠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떠날 때까지, 팔 때까지 쭉 팔고 이렇게 팔짱 끼다가 막판에 그래 다 갔으면 됐다, 마지막 어퍼컷 쭉 갖고 나오는, 네, 그런 식으로 약간 뒤통수를 딱 치는 이런 흐름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팔 사람 다 팔았으니까 이제 이때부터는
그렇게 외국인들 크게 나올 물량 없고, 그렇게 되면 자사주 매입을 딱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효과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뒤늦게, 근데 중간쯤에 했었으면 참 좋겠지만은, 그렇게 했었어야 한 중간쯤에 한 6만원대 초반대 했었으면은 시장이 그렇게 망가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정이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나올 거 다 나오고, 거기다가 지금 딱 들어왔다, 자사주 매입을 한다 라는 것들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7년 만이래네요. 7년 만의 결단. 그러면은 2016년도, 15년도 그쯤이었나? 뭐 생각이 들고 있는데, 아무튼 상당히 오랜만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외국인들의 액션들을,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자주 매입과 외국인 매수가 같이 들어오느냐? 제가 보기에는 초기에는 그럴 수 있는데 길게 들어가게 되면 그건 아닐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수급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체크해야 될 게 그거 같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지금 이제 매입 소각까지를 하는 게 가장 좋을 텐데, 소각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소각이 아니라 지금 어차피 지금 M&A를 통해서 한 20조 원 가까이 쓸 거를 좀 대비를 하고 거기서 준비를 했었는데, 이게 약간 결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그 재원 가지고 아예 그냥 자사주 매입 쪽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10조 원은 그러면 당장 내일부터 시작해서 10조 자사자 쫙 하고 끄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자사주 매입은요. 예. 지금 자사주 매입은 일단 연간, 그러니까 아마 기간이 딱 정해졌을 거예요. 1년 동안 10조를 산다라고 하게 되면 팽팽 돌다가 이제 막판에 마지막 달 남기고 10조를 쫙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매달, 그 다음에 매달 1조씩 1조 사다가 지금 크게 나올 거 없네 그러면 다시 몰아쳐 위로 쫙 사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연간 기준이다 보니까 좀 장기간에 나눠서 살 수 있겠다라는 쪽 보게 되면, 아마 제가 삼성전자라면 외국인들 이렇게 쭉 팔고 좀 무거워졌을 때 그때 훅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조금이나마 좀 자사주에 대해서 또 주식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시장 흐름들에 맞춰서 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근데 이 변화를 봤었을 때 그래도 지금같이 싼 상황들 쪽에서는 일단 싼 쪽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좀 들어왔다가 어느 정도 주가가 회복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약간 또 슬로우하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전략들은 쓸 수가 있겠죠. 그런 쪽으로 들어올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부터 시작해서 그냥 쭉 올라갈 것이냐. 아마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월요일날 같은 경우는 시작해서 약간 갭이 만약에 크게 벌어진다 그러면은 음봉이 나올 것 같아요. 일단은요. 음봉이 나와서 주가가 아마 지금 딱 그러니까 중요한 저항선에서 오늘 딱 끝났는데, 다시 한번 혹시나 한 56,000원, 57,000원 이런 식으로 약간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음봉으로 시가 높았다가 약간 좀 묵직하게 만들 쪽으로 해놓고, 그래서 이렇게 됐다가 약간 눌러놓고 그 다음부터 턴하는 게 진짜일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때 한 번도 지금 이런 저항선들 여기까지 해서 제대로 안착 못하고 쭉쭉 빠졌던 모습들이기 때문에, 벌써 8월달이에요. 8월달 이후부터 한 번도 안착을 못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아마 좀 빠르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가격이 얼마냐면은 한 6만원대, 6만 1,000원대 부근 정도쯤 돼요. 그러니까 조금 보면 6만원대.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는 여기서 한 6만원대에서 6만 1,500원, 정확하게 가격 볼까요? 한 6만 1,500원 정도쯤 되는데, 이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약간 주춤했다가도 탄력받게 되면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데가 6만 1,000원대 정도까지는 일단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정도까지는 들어오는데, 그럼 거기서부터 그럼 6만원대 이상으로 쭉 들어와서 지금 아까 보니까 한 7만원대부터 지금 임원진들이 자사주 매입을 자기 나름대로 임원진 자사주 매입 그들끼리 이거 싼데 라고 해서 많이 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6만원대 이상부터는 펀더멘탈, 즉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개선되는 모습들이 좀 나오기 시작해야 같이 동반적으로 자사주 매입 효과가 같이 받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즉 자사주 매입 효과는 혼자만 수급 가지고 막 움직인다 그러면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때 뭘 보여줘야 되느냐,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의 자생력, 그러니까 즉 HBM3 이거 쓰기도 이제 미안하네요. 이런 것들이나 어떤 변화가 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거 가지고 살살살 움직이면서 그래서 수급까지 받쳐준다 그래서 가지야 라고 나와있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그게 일단 관건인데 그거는 일단 요 정도 중요한 가격대에서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체크해야 될 거는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강하다 그러면 시장의 색깔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 색깔은 그러면 SK하이닉스는 잘못하게 되면 빠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시장의 성격상 삼성전자가 강하다 그러면 삼성전자로 막 몰아붙이다 보니까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소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소외되는 부분들은 다시 실적과 펀더멘탈을 생각한다 그러면 좁혀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삼성전자 때문에 하락한다는 거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이닉스가 좀 많이 쳐진다. 저는 오히려 하이닉스도 매수할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하시고 두 번째 시장의 색깔이 그러면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하니까 그쪽으로 가자. 그래서 특히 기관 대응 잘 보셔야 됩니다. 기관들이 이때 기회다 싶어서 삼성전자를 몰아치고 다른 거 다 팔고 삼성전자만 막 몰아가자 그러면서 나오기 시작해서 삼성전자 매수가 쫙 들어오게 되면 나머지 종목들 못 갑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못 가고 삼성전자만 또 다 몰아치는 그 뭐라 그러죠? 무슨 흡성대법? 뭔 그런 얘기는 잘 모르겠지만 삼성전자만 막 달려가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색깔은 그쪽에 맞춰서 또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도 좀 체크를 하시고 그러면서 시장의 변화를 이끄는 또 하나의 단초가 되는지도 보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번째 외국인들의 대응이 잘 보셔야 됩니다. 외국인들이 그러면 자사주 매입과 함께 우리가 너무 팔았으니까 일단 한번 좀 우리도 같이 동참하자 라고 나올지 아니야 이걸 기회를 우리도 더 줄여야 되겠어 라고 나올지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들 초기에는 관망하다가 자사주 매입제 쭉 하고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매도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자사주 매입과 외국인 매도가 또 상충되는 거죠. 그런 구간들이 6만원대 이상은 좀 나오지 않나 라는 쪽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 네 번째는 삼성전자가 돌아가면서 이제 지수가 돌기 시작합니다. 지수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지수 변화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지수에 변화가 나왔을 때 이때 저희가 1번, 2번, 3번 이런 거 다 보다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주도 섹터. 그러면 주도 섹터가 삼성전자가 올라가서 삼성전자만 살 것이냐 아니면 삼성전자와 함께 움직이는 뭐 HBM이나 또 예전 그전 종목들 뭐 한미반도체나 뭐 아니면 약간 한미반도체랑 상관이 없죠. 일단 삼성전자는 그러면 또 반도체 소부장이냐 이런 쪽으로 또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그거는 삼성전자는 지수를 받쳐주고 꿋꿋하게 지금 강했던 섹터 뭐 트럼프 트레이드와 함께 연결해서 거기서 촉발이 됐던 뭐 조선주냐 아니면 뭐 우주항공이냐 아니면 뭐 이런 쪽으로 오늘 가야겠다 뭐 재건이냐 이런 식으로 어떤 뚜렷한 섹터가 나오기 시작해서 가는 모습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주도주를 볼 때 보통 보면은 재건 쪽이니까 저 재건 쪽가 주도 섹터가 될 것 같아서 가야겠어. 하지만 주도주와 주도 섹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그냥 시총 뭐 5천억짜리 뭐 3천억짜리가 붙어가지고 이게 시총 1조가 되고 5조가 되고 10조가 되고 이렇게 가면서 나오는 것들이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적습니다. 주도주와 주도 섹터는 일단 덩치가 좀 있어야 돼요. 조 단위로 덩치가 좀 되는 게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내가 딱 또 자금을 빨아들이면서 그걸 가지고 뭉텅뭉텅 끌어들이고 그게 주도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나머지 종목들이 같이 동참하기 시작해서 큰 물줄기를 만들어가는 게 주도주와 주도 섹터의 흐름입니다. 근데 지금 봤었을 때는 조선주는 당연히 그럴 만한 덩치들이 되죠. 그러니까 시장을 같이 끌고 나갈 수 있는 모습들은 되는데 재건 쪽은 나쁘진 않습니다. 매매할 만합니다. 하지만은 그럴 만한 덩치급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HD현대건설기계가 그럴 것이냐? 그 정도의 급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약간 흩어지는 섹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감안하시고 뭐 SG 이런 거 강하고 뭐 현대해버다임 강하다고 하는데 그 정도의 시청 가지고 이게 막 커져가지고 나오는 것보다 묵직한 어느 정도 좀 덩치가 되는 것들이 붙어서 이걸 키워가는 과정들이 나올 때는 적어도 아주 작은 종목들이 뭐 시총 1000억대 2000억대가 쫙 가서 하는 거는 주도주와 주도 섹터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그러니까 좀 큰 손들이 대응을 못해요. 그런 것들은요. 그리고 또 기관 같은 경우도 그거 가지고 대응해서 막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시장 성격들 이렇게 쭉 한번 체크를 하고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일단 시장이 돌릴 때가 됐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드는데 그게 원래는 지금 제가 이게 없었다고 하게 되면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까지 일단 지금 위축됐던 거 신용 그리고 또 CFD 레버리지 반대 매매를 좀 소화하고 한 화요일이나 수요일부터 이렇게 탁 턴해서 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좀 약간 다중바탕형으로 밑에 이렇게 삐쭉빼쭉 약간 뭐 밀렸다가 침 달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래서 어느 정도 확인되면은 그때 턴할 걸로 생각했었는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지수와 관련된 쪽들은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면서 시장 흐름들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 그동안에 시장 때문에 시장 뭐 거의 뭐 100포인트 이상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코스닥과 함께 같이 빠졌던 부분들이 이게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지수가 안정되면서 이제 매수자가 좀 몰리는 그런 쪽의 흐름들까지 생각하시게 되면 조금 한시름 놓을 때가 됐다라는 쪽으로는 바라보는데
중요한 건 그때 주도주, 주도 섹터 이거에 대해서 꼭 관심을 가지시고 아마 내가 그쪽은 없는데 만약에 이제 또 움직인 게 주도 섹터가 엔터주예요. 엔터주를 내가 사본 적이 있나 없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엔터주를 지금 사야 돼 말아야 돼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셔야 됩니다. 그럴 때는요. 적어도 한 5%나 10%라도 같이 담그셔야 돼요. 이게 주도주의 흐름들이 분명히 나오게 되면 주도주는 또 아시는 것처럼 단기 평선 쪽에서 계속 맞고 소화하고 맞고 소화하고 맞고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랬었을 때는 꼭 갖고 계셔야 시장에 맞는 적어도 흐름들을 찾아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시면서 그 점을 꼭 체크를 하셔서 지금부터 시장 안정이 나왔는데 어떤 주도주가 주도 섹터가 들어가느냐 이거를 계속 또 계산기 따지고 한번 시장도 보고 펀더멘털도 보고 그러면서 그러려고 제가 찾으려고 방송 보는 거 아닙니까? 예, 방송 같이 투자 깜짝이야 요런 거 이런 좋은 방송 보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께서 그쵸? 매주 토요일마다 약속 네 그만하겠습니다. 별 난리를 잡히네요. 여기까지 해서 시장 흐름들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일단 항상 또 백미의 코너 쩐시황의 매주 찾아오는 백미의 코너 이번 주 외국인 사모펀드 연기금은 어떤 종목들을 한 주간 매매했을까 이거 한번 또 털어보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가는 수급을 털어라 시간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방송 안 했다고 너무 막하네요. 죄송합니다. 네, 일단 외국인들이 11월 세 번째 주 어떤 종목들을 샀는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네이버. 소프트웨어를 사기 시작하네요. 팔란티어의 후광과 함께 미국도 이제 AI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가져가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국내 쪽에서도 이제 네이버가 가장 많이 외국인들이 사는 쪽으로 잡혔습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쪽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벌써 한글과 컴퓨터 움직이죠. 이스트 소프트 움직이죠.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거 말고도 뭐 엠노나 이렇게 또 어느 정도 색깔이 묻은 쪽들도 주가는 탄력적으로 가기 시작하죠.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이게 주도가 될 상인지 그러니까 주도주 가능 그래서 소프트웨어도 한번 같이 또 포함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조선 쪽 근데 의외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샀다는 건 삼성중공업이네요. 그렇게 티는 크게 안 나지만 여전히 조선 쪽에서 우리 트럼프 선생님이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께서 우리 잘해보자 코리아 쉬핑 잘해보자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조선 쪽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밖에 게임 쪽에서 크래프톤 나오고 있고요. 현대로템 약간 좀 다양하게 들어오는 게 별로 없네요. 근데 현대로템 들어오기 시작하고 약간 지금 MSCI 들어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는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들어오고 있고 그 밖에 삼성전자 우선주 알았네요. 그래서 삼미 반도체는 두 종목이 딱 눈에 띄고 이스페타시스는 철저하게 무시하겠습니다. 이거 완전히 주주를 멋으로 하는 회사. 한때 애정했다는 자체가 너무 창피합니다. 솔직히 끌어오르는 회사. 이거는 일단 그렇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사서 낙폭 과대를 보고 아니면 배당이 아니라 증자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제외시키겠습니다. 그런 쪽이고 SKC가 많이 빠졌어요. 근데 외국인들은 꾸준히 이번 한 주 샀네요. 그럼 낙폭 과대를 어느 정도 좀 회복할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유한행행 바이오 쪽에서 한 종목 샀고 포스코 퓨처엠 이거는 2차전지가 빠지는 과정에서도 외국인들이 샀다. 근데 주가는 많이 급락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공매도 청산 같습니다. 공매도 청산으로 일단 이렇게 싸게 됐을 때 일단 주자 한쪽으로 나오는 부분들인 것 같고 아직 본격적으로 매수라고는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한번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두산에너빌리티 계속 사고 있네요. 원자력 쪽 기대감 높은 거죠. 원자력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공통돼서 산 게 별로 없네요. 외국인들은 그냥 중구난방으로 이거 괜찮은 때라고 해서 들어왔던 종목들이 더 많은 것 같고 그나마 생각하게 되면은 미리 준비했다 반도체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것도 좀 더 탄력 있는 삼성전자 우선주를 샀다 이런 것들 아주 그냥 또 어디서 정보는 귀신같이 들어가지고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11월 세 번째 주 뭘 샀는지 한번 보게 되면요.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가 매수된 것도 제가 보기엔 그거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에코프로 BM 이번 주 매수가 많은데 엔캠도 마찬가지고 다 2차전지인데 왜 이렇게 빠져요? 라고 하게 되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은 공매도 청산이었다 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이거를 매수니까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고 보기는 아직은 정책적인 변화 좀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LG에너지 솔루션이 지금까지 얻었던 거는
IRA를 통해서 나왔던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쪽은 완성차에 관련된 쪽입니다. 현대차는 아직까지 그거 못 받고 있고요.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AMPC까지 세액공제까지 폐지가 되기 시작한다. 그럼 LG에너지솔루션 실적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적자로 발표가 됩니다. 그걸 지금 걱정하는 거죠. 그러면 적자 기업인데 밸류를 여기까지 준다고 하다 보니까 밸류가 확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마 이차전지 쪽은 그게 현실화가 되게 되면 일단 아직까지는 좀 묵직했다가 아니면 여기서 아이 그 우리 그런 적 없어. 아예 한국은 우리한테 공장도 주셔줬던데 안 해. 그거 아니야. 하고 또 반대로 나오게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또 안 그럴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경계감은 있지만 또 충분히 싸진다. 대응해봐야 됩니다. 그건 대응해야 되는데 그건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나마 대주전자재료 정도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아무튼 그래도 일단 이차전지 쪽은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외국인들이 실리콘2 실적은 엉망이어도 아마 4분기를 생각하고 지금 CNC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들이 좀 하락하면서 많이 샀거든요. 거기다가 기관들이 막 때려버리다 보니까 많이 싸진 종목들인데 이런 것들이 진짜 4분기 전통적인 성수기 안고 어느 정도 좀 돌아서는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워낙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시간 좀 걸릴 겁니다. 4분기 실적 나오는 거 또 내년 1월, 2월까지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시간이 많다 보니까 충격 소화할 시간은 좀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JYP 엔터가 눈에 띄네요. 네. 엔터 쪽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턴하는 모습들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실적 잘 나왔기 때문에 보셔야 될 것 같고 테크윙 그리고 또 HPSP, PSK홀딩스, 주성엔지니어링, YC 와 반도체 소부장은 미리 이렇게 좀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가능성이 삼성전자가 돌면서 나머지 소부장이 올라올 수 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크하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만 보게 되면 2차전지 쪽 샀고 근데 이게 진짜로 산 건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물음표 게다가 반도체 소부장 쪽들은 그래도 저희가 알고 있는 종목들은 매수가 좀 들어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화장품 있죠. 그리고 그 밖에 저 엔터 쪽도 많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일단 좀 눈여겨봐야 되겠다라는 쪽에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다음으로는 11월 세 번째 주 연기금은 코스피에서 어떤 종목을 샀는지 또 볼까요? 네, 장사 잘했네요. 삼성전자. 예, 그렇게 사더니 아우 이제 좀 돌아섰어 라고 하면서 자신있게 움직일 것 같은데 네이버가 또 들어오네요. 네이버 움직임들 보셔야 될 것 같고 LG에너지솔루션은 계속 배웠었는데 주가가 막판에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근데 종목들 보게 되면 삼성전자, 네이버,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삼바 이 정도까지 보게 되면 그냥 또 지수 관련된 쪽에 위쪽들을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특별한 건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게다가 삼바는 매수를 하는데 약간 좀 주춤하죠. 그래서 삼성중공업 샀고 외국인들과 동반적으로 산 거죠. 또 대한항공은 또 의외로 기관들 쪽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하더라고요. 지금 환율만 빠지면 지금 유가는 아마 68달러대 들어와 있다 보니까 70달러대 미쳐서 유가는 괜찮고 환율만 떨어지게 되면 항공주 괜찮겠다라고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이번에 보니까 운임도 생각보다 계속 코로나 끝났는데도 계속 고공행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크게 안 떨어집니다. 근접 말고 약간 조금 좀 떨어져 있는 쪽들은 여전히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고 두산에너빌리티 외국인들과 같이 또 사고 있고 H전자일렉트릭 또 HMM 네. 이런 쪽에서 전력기기 또 해운 이런 쪽들 사고 있고 KTNG 사고 있고 SK이노베이션 한국전력 뭐 이것도 그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입만 받는 거 이렇게 샀을 뿐이지 뭘 연결시킬 게 별로 없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운송 쪽에 조선 해운 조선 항공 운송 쪽을 샀다라고 크게 보게 되면 볼 것 같은데 운송 쪽은 경기가 개선이 돼야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중국 경기가 개선된다 해서 이런 걸 샀다? 잘 모르겠어요. 한국전력하고 KTNG 약간 유틸리티 쪽과 경기 방어적으로 샀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연기금 쪽에서는 공통된 특징적인 게 별로 없이 그냥 입맛에 맞게 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그런지 한번 볼까요? 코스닥은 의외로 ABL 바이오 많이 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국 산업은행이 같은 정부 공기업이 지분 갖고 있다 보니까 더 그랬을까요? 일단 아무튼 ABL 바이오 주가는 빠지는데 많이 들어왔고요. 코스메카 코리아 화장품 들어옵니다. 생각보다 들어왔고 또 화장품 있나요? 없네요. 예,
휴젤 정도 임의용 쪽까지 같이 보게 되면 이 정도 갖고 있는 거 들어온 것 같고요. 잘 보시게 되면 엔터가 들어옵니다. YG 엔터, JYP, SM 셋을 하이브 빼고 다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엔터 쪽이 눈에가 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ABL 바이오 있었고요, 펩트론 있었고, 거기다가 그 정도가 다네요. 일단은요, 이 두 개, 또 바이오 쪽에 두 종목이 오랜만에 들어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엔터 플러스 영상 콘텐츠 스튜디오 드래곤, 개인적으로는 눈여겨보는 종목이었습니다. 한번 쭉 가다가 눌렸다가 다시 가는데, 이런 것들 내년에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확실하게 보여질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상 콘텐츠 쪽 이거 눈여겨 들어볼 것 같고, 큰 부담 없으면 신고가를 앞에 고가를 돌파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 게임 쪽에 위메이드, 숲 이거는 네이버와 비슷하게 소프트웨어 쪽 플랫폼 쪽을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밖에 선익 시스템 들어오는데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OLED 쪽 오늘 아까 보다 보니까 이녹스 첨단 소재도 강하고 그래서 뭐가 들어오나 싶은데 아직 확실한 게 없다 보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BHI 이거 두산 에너빌리티 대용으로 또 사고 있는 연기금들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한글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쪽이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런 엔터 쪽과 컨텐츠 약간 좀 중소형 쪽에서 성장주로 많이 빠졌던 소외됐던 쪽들을 대응하고 있다. 한 쪽들은 눈에 띄는데 아직 확실하게 뭐가 이렇게 됐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이번 주 사모펀드에서는 코스피에서 11월 세 번째 주 어떤 종목들을 샀느냐, 고려연이네요. 예, 이거 그만하면 될까요?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근데 너무 단기 변동폭 큰데 모르겠습니다. 매매할 이게 뭐 없는 것 같아서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고려연은 일단 패스. 현대모비스 들어오고요, 기아 들어옵니다. 약간 자동차 쪽에서 저희가 별로 기대감은 없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도 현대차도 그렇지만 이런 것들 매수가 들어요. 현대모비스도 추세 안 깨졌고요. 기아도 생각보다 아무리 관세 적용돼서 자동차 쪽에 대한 기대감 낮다, 별로 부정적으로 본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만큼 더 밸류 매력은 뛰어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 들고 있고, 지금 사모펀드가 의외로 꾸준하게 잘 사는 종목들 보게 되면 1번, 2번, 3번 두산밥켓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 뚜렷하게 이게 뭐 때문에 산다라고 잘 모르겠는데 사더라고요. 이런 것들 한번 눈에 띄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지금 삼성 SDS 엠노 아버지죠. 엠노의 아빠. 그리고 매수 들어온 것들 눈에 띄고 있고, 하나오션 하나시스템 이거는 방산 쪽에서 방산과 연결될 수 있는 쪽, 우주항공과 연결되는 하나시스템, 또 방산과 연결되는 조선의 하나오션, 이런 것들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네이버 또 사네요. 네이버 지금 카카오는 여러에 네이버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다는 것들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화장품 쪽에 APR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도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소비재 쪽에 삼양식품, 경동나비엔, 경동나비엔은 벌써 9만원대까지 와서 계속 전고가 넘어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네이버와 함께 AI 소프트웨어에 빠지면 안 되지, 더존비존 딱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엠노, 더존비존 이런 것들도 같이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 그런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모레퍼시픽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화장품 이거를 왜 사는지는, 코스알엑스 이거 좀 화이팅 이렇게만 밖에 볼 수 없는데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딱 보다 보니까 자동차가 눈에 띄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조선 쪽의 대표주자, 또 우주항공의 대표주자, 우주항공 방산의 대표주자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밖에 뭘 또 뚜렷이 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코스피 쪽에서는 그냥 금액도 그래요.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만 들어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빠졌는데 뭐 어떤 정신이 있었을까요? 걔네들도요.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코스닥을 보게 되면 일단 종목들 다 나오네요. 엠노 벌써 나오기 시작한 거 보이고, 한글과 컴퓨터, 자 소프트웨어 우리 관심 있어요 라고 하는 거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다가 카페24도 플랫폼 쪽 같이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고, 게다가 펩트론, 펩트론은 자리가 딱 좋았었는데 고민하다 보니까 그냥 쭉 아이고 배 아파, 버스 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거기다가 YG 엔터 또 엔터주 들어오기 시작하고, 제닉 같은 경우는 또 매수합니다. 실적 나쁘지 않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TNL, 코스메카 코리아 이번에 엉망이었죠. VT, 동국제약 이거 같은 경우도 다 약간 그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임의용 거기다가 화장품 아까 APR까지 이렇게 하는 쪽을 보게 되면 일단 이번에 실적 가지고 실망은 많았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것들은 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다려 4분기. 근데 이게 미리부터 플레이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동참해야 되느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수급 들어오고 약간 급하게 빌렸던 것들은 잡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들은 눈길이 가고 있네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루닛도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루닛 뷰너 이것도 많이 빠졌다가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AI 의료 소프트웨어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우스는 예, 반도체 소부장인데 왜 사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HVM 요거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목이고 요거 그 첨단 소재 예, 스페이스X 아까 스페이스X에 들어간다가 아닙니다. 스페이스X에 들어가는 CU 첨단 CU 이 소재 예. 문과입니다. 예. 구리를 사용해서 이렇게 냈던 소재 쪽들을 들어가기 시작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그 터보 엔진 쪽에 들어가는 것들 국산화 정책 수행했고 거기다가 또 카이 예, 한국항공우주 쪽에는 납품 들어가고 있고 하다 보니까 타이타늄 쪽인 것 같아요. 무슨 또 이과 뭐 이렇게 막 보게 되면 다 까먹었어요. 예, 아무튼 그런 쪽에서 그래도 첨단 소재 쪽에서 우주항공과 연결시켜서 갈 수 있는 쪽들 거기다가 스페이스X 들어가는 쪽에 협력 등록이 돼서 이제 조만간 들어갈 준비를 다 돼 있다고 하는데 스페이스X라고도 안 나왔어요. 미국 최대 우주 항공사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스페이스X밖에 더 있나요? 블루 오리진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연관이 있다라고 하고 있고 우주항공 쪽에서 그래도 그나마 대형 기업들 빼고 나서는 HVM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매출하고 영업이익까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좀 높은 거죠. 누가 우리 거 딱 채택만 해라. 그러면 실적 나와줄게 라고 볼 수 있다 보니까 앞으로는 계속 기대감을 갖고 있는 또 종목이 아닌가 싶어서 눈여겨봐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올라 있습니다. 예, 올라 있는 거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니까 또 오른 거 저거 가지고 그런다고 생각할 것 같으셔서 패스하겠습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한번 그동안 일주일 동안 제 머리가 잘 기억하고 있나 한번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예, 그 정도로만 보시고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사모펀드는 의외로 지금 봤었을 때 소프트웨어 이쪽 많이 사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 그 AI 의료도 마찬가지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두 번째로 화장품 쪽 의외로 샀다라고 하는데 사서 생각보다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바로 손절했어요. 실리콘2 같은 경우 손절하다 보니까 그렇게 급하게 밀렸었죠. 근데 아닌 것들은 오히려 샀다라는 쪽들은 산 화장품 쪽, 임의용 쪽들은 또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한쪽에서 일단 눈여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준비했던 내용들 전시황의 백미 수급 털어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시장 얘기들 전반적으로 풀어봤는데 네 힘드시죠? 예, 저도 예, 병원 다니라고 힘들었고 거기다가 또 시장도 여러분들 아파하시는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다 보니까 같이 골골골 대다가 한 주 다 간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합니다.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벌어진 것도 벌어진 거고 그래도 대에서 복구하겠다라는 의지는 가득 차 있는데 뭘로 하겠느냐? 그건 또 다 다르시겠지만 이왕이면 다른 거 없습니다. 센 거 하세요. 센 게 좋습니다. 센 걸 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따라가서 사도 돼? 근데 따라갈 만한 정도의 투자 아이디어가 있고 거기다가 12월, 1월까지 이어지는 중소형주의 아이디어를 많이 보강시켜주는 그런 라인들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테마주가 강하게 붙을 수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해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그런 쪽으로 해서 덱을 하시되 그래도 또 한국 증시 있잖아요. 또 한다고 해서 막 올라가니까 와 이거 여기서부터 더사 불타기 막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주도주란 흐름들에서 또 주도주라고 생각했는데 주도주인 것처럼 보이다가 또 꺾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또 잽싸게 아닌 것 같으면 또 빨리 정리하시고 그러면서 계속 주도주를 찾아가는 과정 쪽에서 시장의 해답을 풀어가시는 게 가장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살아남는 길은 그거 딱 하나입니다. 제가 보기엔요. K증시의 살아남기 그게 좋은 것 같아서 거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제 또 주말 잘 쉬시고 그리고 잘 준비하셔서 이제 또 벌써 11월 중반 이후로 넘어갑니다. 예, 어디 이제 시장만 안정받아봐라 좀 한번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찾아가시면서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예, 이런 거 해주시면 예 힘이 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쉬시고 다음 주도 화이팅 하시길 기원하면서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